안녕하세요. 분양권 평면분석 TV입니다. 오늘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S6블럭에 분양하는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는 과천시의 끝자락에 위치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내에 S6블럭에 분양하는 아파트 단지고요. 현재로서는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의 위치 자체가 과천시라는 거 말고는 장점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추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정말로 생긴다고 하면은 4호선을 이용한 서울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내에서 초등학교를 인접한 학교가 기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S9블럭 하고요. S5, 그 다음에 프로지오가 분양하는 S6블럭에 해당하는 단지라서 일단 초등학교 초품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과천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게 어쨌든 판교나 강서구 뭐 이런 직주 근접형 행정구역들이 행정구역 자체가 일단 직주 근접형으로 조성이 되면 아무래도 베드타운보다는 훨씬 주거지로서의 좀 안정적이나 뭐 집값 이런 면에서 좀 우위에 있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라는 것 자체 성격이 이런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지식기반 산업용지가 뭔가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좀 고소득 업체들이 들어오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선은 직주근접형 택지 개발 자체는 베드타운보다는 훨씬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좀 가까이 보시면요, S6블럭 같은 경우는 이번에 504세대 분양하고요. 평형대는 전용 74, 84, 99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존에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를 보시면 세대수는 647세대, 전용 49, 59를 분양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존에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와는 평형대 간섭은 일단 없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공공분양, 뭐 행복주택이라든가 뭐 이렇게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고요. 검정색 글씨로 표시한 S1블럭, 2블럭, 4블럭, 5블럭 같은 경우가 지금 앞으로 프로지오 이외에 일반 분양으로 남아있는 4개의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S1블럭 같은 경우가 6085이기 때문에 지금 과천 프로지오랑 7484에 대한 평형대 간섭은 있을 수 있고요. S2블럭 같은 경우는 일단 60 이하이기 때문에 프로지오 벨라르테랑은 평형대 간섭은 없다. 그리고 S4블럭, S5블럭조차도 6085에 85 초과이기 때문에 평형대 자체는 일단 프로지오 벨라르테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앞에 있는 공공분양 S7블럭조차도 60 이하의 6085이기 때문에 7484에 대한 평형대는 추후에 이제 신축으로서 프로지오 벨라르테보다 더 신축으로 들어왔을 때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앞서 잠깐 설명드리긴 했지만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근린공원까지 인접해 있는 거는 S6블럭으로서는 장점이라면 확실히 장점일 것 같고요. 과천지식정보타운역하고 조금의 거리는 있지만 지금 계략적인 거리로 봤을 때는 1km 좀 이내에 들어서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랬을 때는 조금은 무리스럽긴 하지만 도보로 가려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마을버스 이용해서 가면 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워도 일단 초등학교, 유치원, 근린공원에 인접해 있는 단지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상업시설 쪽에 상업 기능의 뭐 오피스텔이나 이런 시설들이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소형 평형대들이 이 오피스텔과의 간섭이 더 있을 수 있는데, 과천 프로지오 벨라르테 같은 경우는 평형대 자체가 7484, 99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조금은 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S12블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뭐 많아야 S11블럭 같은 경우가 800세대, S2블럭 같은 경우가 뭐 783세대, 나머지는 거의 뭐 500세대 규모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아쉽다. 그래도 좀 대단지 위주로 택지를 좀 구성해 줬으면 조금은 더 나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배치도 보시면요, 뭐 워낙 택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뭐 기존 주변 이런 층수나 이런 거를 분석해 드릴 게 없어서
조금 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큰 그림 한번 보시면 남측 제일 초입 부분 605동에 74A랑 B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601동과 603동 일부 602동의 동측 601동의 서측 주동 부분에 일단 노란색하고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84A랑 84B라고 보시면 되고요. 99 같은 경우가 602동과 601동 부분하고 603동 남동측을 바라보는 1호세대 같은 경우가 99 평형대에 해당이 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바로 주차장 진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램프 경사 지붕이 안 보이고 바로 뭔가 도보가 보인다는 거는 이쪽 자체가 지형차를 이용한 데크로 구성된 단지구나 라는 거를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안이 동측에 들어서는 지식기반 산업 용지가 직주근접형으로는 장점일 수는 있지만 이게 조망으로서는 사실 조망 간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식기반 산업 용지를 바라보지 않는 선에서 측벽 배치를 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대부분이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 603동, 604동, 605동에 한해서 1호 세대들이 남동향을 바라보는 단위 세대를 가지고 있다. 이쪽에 주차장 출입구고 데크라고 하더라도 이 605동의 1호 세대 정도는 일단 주차장 출입구에서 나오는 경보 사이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소음의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601동 4호 같은 경우도 데크 상부에 있다고는 하지만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소음에 대해서 노출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601동, 2동, 4동을 둘러싸고 있는 이 부분에 어린이집과 부대시설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썬큰이 위치해 있고 제가 헷갈릴까봐 미리 표시해놨는데 이 빨간색 점이 조금은 큰 계단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 노란색 점이 표시한 이 작은색 계단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지하 1층 기준으로 이 부분이 푸른 도서관에 해당이 되고 플레이가든 하부 부분이 독서실 남녀에 해당이 될 것 같고요. 지하 2층 기준으로는 골프 연습장 부분이 이 썬큰 북측변에 해당이 되고 이 피트니스 클럽이 이 플레이가든 하부에 해당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6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접근성 면에서는 1동, 2동, 4동이 좋을 수도 있겠다. 충수 보시면요. 서측변으로 해서 19층에서 최고 24층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표시한 경계부를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 변이 29층, 27, 26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섣불리 추측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에 음영이지지 않는 그런 거를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니 이쪽이 좀 균질하지 않게 뭔가 이 초등학교 인접해서 좀 낮은 층들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조망으로 봤을 때는 이쪽에 배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601동이 S7블럭을 바라보는 이 조망의 길이나 이 뒷동 602동이 바로 앞에 있는 601동 조망을 바라보는 길이나 길이상으로는 비슷한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은 아무래도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는 602동이 601동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603동이나 604동 같은 경우도 지금 길이상으로는 비슷하고 605동이 아무래도 길이상으로는 조금 제일 열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일단 인동으로 숨어있는 주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605동의 1호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남동 쪽으로 좀 많이 뚫려 있을 것 같고 604동 같은 경우는 이 지식 기반 산업용지가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그 인동의 길이가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일단 남동향의 조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일단은 604동의 1호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603동의 1호 라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왜 99가 들어갔을까를 고민해보면 지금 지식기반 산업용지를 피해서 제일 넓게 열려있는 인동이 바로 99 B타입에 해당된다. 그리고 심지어 안방은 조망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99 B타입은 이쪽 북동 방향으로도 조망이 근린공원 4번으로 넓게 열려있다. 평면 보시겠는데요. 74A는
판상형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 단지 주출입구에 접해 있는 605동 1호 3호 라인에 들어가는 단위 세대고요. 향은 남동향과 남서향 두 개 향을 가지고 있고요. 1호 라인 같은 경우는 이 단지 내에서는 많이 열린 조망을 가진 위치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은 제가 단위 세대 이미지를 올려놔서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 주차장에 들어가는 주차 사이렌이나 이런 거에 대한 단점을 상세하기 위해서 1층은 필로티 공간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원래도 지금처럼 1, 2, 3호로 구성된 호호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필로티를 줘야만 이 주동으로 진입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아무래도 제일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한 1호 라인에 준 걸로 보여지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74A보다는 우선은 74B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74B 타입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3면 개반형이기 때문에 74A보다는 실이 더 넓을 수밖에 없다. 침실일은 전면 3.6에 깊이 3.3이기 때문에 여기에 60cm짜리 장 설치하고도 3m가 남는 거잖아요. 3m가 남으면 침대 2.1m짜리 설치하고도 여기에 90cm가 남는다. 그러면 제일 큰 침대가 2m짜리라고 보고 문 1m에 2m. 그러면 이쪽 공간에 30cm 정도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발코니로 빨래를 널거나 하는 동선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2m가 제일 큰 침대 기준이기 때문에 킹이나 퀸같이 조금은 더 작은 사이즈의 침대를 썼을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여유로울 수 있다. 침실 2번과 침실 3번은 동일하게 전면 2.7에 깊이 3.25인데요. 아무래도 침실 2번은 지금 현재 기둥식 구조로 되어 있는 이 기둥 때문에 3번보다는 실구성이 조금은 제약이 있다. 현재 상황에서는 창가랑은 좀 이격한 상태에서 침대를 놓거나 해야 되는데 이럴 거면 아예 침대를 이쪽으로 붙이고 가구를 이렇게 구성하는 게 조금은 더 현실적일 수 있겠다.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2.7에 3.25이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 설치하고 이쪽에 책상 설치한다고 했을 때 더블 침대 기준으로 1.5m 정도 사용하고 책상 1.2m 정도짜리 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 혹시라도 장을 60cm짜리 구성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침대 깊이가 2.1m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한 45cm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문 한 짝이 한 30cm 정도 되니까 2.7에 3.25 정도 공간은 책상과 침대와 장 모두 설치해도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는 있지만 설치할 수 있는 규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현관에 일단 신발장은 양옆으로 되어 있지만 74B에 있는 현관 창고는 74A에는 없다. 팬트리 공간은 제공이 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이거는 옵션으로 제공을 한 것 같고요. 드레스룸, 파우더룸에 있는 화장대 모두 다 옵션으로 분리를 해놨다. 주방 길이는 역디귿자로 해서 한 4.8m 정도 되고요. 식탁은 지금 비례 자체가 이쪽보다는 지금 이쪽이 더 넓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4인에서 6인용 중에서도 작은 식탁을 이용해야 될 것 같고요. 6인용 식탁 좀 여유 있는 걸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아일랜드와 평행선상에 배치하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현실적이겠다. 그리고 이쪽 공간은 기둥 때문에 김치 냉장고랑 냉장고 두 개 다 들어가기는 조금은 빠듯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차피 냉장고 사양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추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은 세탁기와 건조기 별도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으로 제공된 것 같다. 거실은 전면 4.1에 깊이 3.4 정도 되기 때문에 74A 정도 기준에서는 일반적인 사이즈인 것 같다. 74B는 방금 설명드린 74A 1호랑 3호 사이에 있는 3면 개반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향 자체는 일단 전면 기준으로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3면 개방형이기 때문에 침실에 있는 조그만 창으로는 남동향도 일부 바라보고 있다. 사실상 이 침실에 있는 이 쪽창 같은 경우는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뭐 조망에 대한 기능은 못한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74B 자체는 일단 침실이 4.6에 3.3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74B가 일단 공간의 크기로는 A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거를 일단 알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침실 1이 거실보다 훨씬 크다. 좀 불필요하게 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처럼 3면 발코니 타입으로 공간을 구성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인허가청에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더라도 이 실에 대한 기능 자체는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안방에 대한 폭 깊이를 확보한 상태에서 발코니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확장형 했을 때 지금처럼 거실보다는 큰 사이즈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뭐 어차피 작은 거보다는 낫다라고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드레스룸 공간을 구성을 해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구성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공간 자체는 좀 작아 보여요. 그렇다고 해도 이쪽에 창가가 있기 때문에 그 74A처럼 이 벽면에 온전히 다 장을 설치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74B는 침실에서 장을 설치해 가면서까지 뭔가 하기는 좀 불편하다. 그래서 굳이 장을 설치한다면 오히려 이쪽에 장을 설치하고 이쪽에 침대를 놓고 사용을 하는 게 공간 구성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겠다. 침실 2와 3은 전면 2.7에 동일하게 치수가 빠졌는데요. 깊이 3.25 정도 되고요. 여기도 A타입과 동일하게 기둥으로 인해서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조금의 가구 구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기둥을 피해서 가구 배치를 하려면 침대 놓고 여기에 책상을 놓거나 아니면 이쪽에 침대 놓고 뭐 이렇게 책상을 놓고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가 뭐 1.5m 정도라고 봤을 때 남는 공간이 1.2m니까 사실상 책상하고 의자를 같이 놓기에는 조금은 공간이 협소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침실 3번 같은 경우는 A타입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이쪽에 1.5m짜리 더블 침대, 1.5m짜리 책상, 60cm짜리 장을 설치하고도 조금은 답답해 보일 수 있지만 가구 배치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방은 역디귿자로 해서 4.8m 정도 되고요. 이쪽은 이 가로와 세로의 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아일랜드와 T자형으로 해서 식탁 배치를 하더라도 6인용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배치를 해도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은 식탁을 배치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배치하고 사용을 하는 게 이쪽 침실 1로의 동선을 고려했을 때 조금은 현실적일 수 있겠다. 이쪽에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장 자체는 애초에 제공이 되지 않고요. 나중에 입주박람회 때나 뭐 이럴 때 차라리 냉장고나 김치냉장고 놓고 이 남는 부분에 장을 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 팬트리나 이런 드레스룸 공간이 빌트인 제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쪽 부분에 뭐 문을 추가적으로 더 달거나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 자체는 동일하게 건조기와 세탁기 둘 다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쪽 세탁기나 건조기가 발열이 되게 많은데 이 발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단 창 자체는 없다. 하지만 이게 분양을 받는 데 있어서 크게 고민거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74A랑 비교했을 때 드레스룸 자체는 74A보다는 형편없지만 일단 이 신발장, 현관 팬트리 공간은 74A에는 없지만 B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장점이다. 거실 1번 같은 경우는 74A랑 동일하게 전면 4.1에 깊이 3.4로 구성되어 있고요. 74 타입 중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죠. 84A 보시겠는데요. 84A는 지금 그냥 딱 보셔도 가장 많은 세대를 차지한 거를 보실 수 있고요.
향은 기본적으로는 남서향인데 일부 604동 1호에 한해서 남동향 세대가 하나 정도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4동의 3호 같은 경우가 살짝 비껴서 그나마 넓은 조망이 열릴 것 같고, 의외로 602동 같은 경우도 살짝 비껴서 조망 자체는 생각보다는 많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 603동의 이 끝에 이 5호 라인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초등학교가 들어서면 이렇게 배치될 확률이 높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기 때문에 보통은 동쪽에서 뜨는 해를 받는 형태로 해서 학교 배치들을 많이 해요. 그랬을 때는 사실 이 공간 자체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의 구성상은 소파가 낮이기 때문에 이 소파에 앉은 기준으로는 이렇게 의외로 조망이 열릴 수도 있다. 604동 3호 같은 경우도 이쪽 방향으로 해서 의외로 소파 방향 기준으로 조망이 열릴 수도 있다 라는 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일단 84A랑 84B랑 비교했을 때 84B조차도 3면계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 규격만으로는 84B가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규격만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유는 84A나 74나 전면 길이는 동일하고 깊이에 대해서만 일부 변화가 있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표현을 한 거고요. 침실 1번은 전면 3.6에 깊이 3.65고요. 3.6에 3.65는 제가 장하고 침대 다 설치하고도 여유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장하고 다 논다라고 봤을 때 이쪽이 깊이가 2.1m, 장이 60cm이기 때문에 2.7m. 그러면 남는 공간이 90cm이기 때문에 통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문 사이즈가 1m 정도 되니까 3.1m. 여기 남는 공간이 55cm 정도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발코니를 이용해서 빨래 널거나 하는 동선에 전혀 지장이 없다. 심지어 드레스룸을 빌트인으로 제공해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드레스룸 공간 자체가 이렇게 넓게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빌트인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장을 놓는 것보다는 드레스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침실 2번은 전면 2.7에 깊이 3.35로 되어 있고요. 전면 2.7이지만 여기도 기둥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 놓고 뭐 책상 이렇게 조금은 찐단하더라도 놓고 장 놓고 좁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침대 깊이가 2.1m 정도 되고 장이 60cm 정도 되니까 남는 공간이 여기에 65c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공간으로는 충분하다. 침실 3번은 3.0에 3.35이기 때문에 침실 2번보다도 30cm가 더 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이쪽 방향으로 놓든 이쪽 방향으로 놓든 공간에 대해서는 내가 가구 배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주방은 D자 형태로 돼서 전체 길이가 6.1m 정도 되는데요. 6.1m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라서 뭐 진짜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모델하우스 보고 와 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길이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일단 빌트인 장 자체는 제공하지 않고요. 사실 이 장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들고 왔을 때 원래 빌트인 장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빌트인 장을 설치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아예 그냥 빌트인 안 해주고 그냥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쪽 비례 자체가 이쪽 방향으로 더 길기 때문에 가구 배치를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하는 게 조금은 더 많은 인원에 대한 식탁 배치가 가능할 텐데요. 뭐 어느 정도 단점이라면 이 문하고 접해 있다 보니까 마냥 큰 식탁을 놓을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용도실 자체는 넓게 되어 있어서 일단 건조기 세탁기 2단으로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외기실이 다용도실에 같이 붙어 있는 타입이다. 그리고 거실에 팬트리 공간이 제공되어 있긴 하지만 동일하게 빌트인으로 해주진 않는다. 84B는 603동 2호, 604동 2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향으로는 거실과 침실 1이 바라보는 주향은 남서향, 그리고 3면 개방형이기 때문에 침실 1의 조망이
남동향도 같이 존재한다. 주식기반 산업용지 방향으로도 열려는 있지만 사실상 침실일에서 뭔가 조망을 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든 비껴서 604동 같은 경우는 나름 조망이 좀 열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603동의 경우에도 이쪽이 안방이기 때문에 이쪽에 소파를 놓는다라고 보면은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봤을 때는 이렇게 조망이 열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여기도 74와 동일하게 침실 2와 침실 3 같은 경우는 84A나 84B 규격이 동일하고요. 3면계 방향이다 보니까 침실에 대한 규격이 조금 늘어났고, 그나마 74보다 나은 점은 침실 쪽을 어느 정도만 늘리고 거실도 일부 같이 늘려줬다. 그래서 침실 1은 전면 4.25에 깊이 3.6이고요. 이 드레스룸 공간이 빌트인으로 제공을 안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공간이면 웬만한 수납은 다 되기 때문에 이쪽 침실 공간에 옷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침대만 놓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침실 2번은 동일하게 지금 84인데도 불구하고 전면 2.7에 깊이 3.35이기 때문에 이 2.7로 된 공간 자체는 어쨌든 조금은 좁게 공간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실사 때도 말씀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침대와 장을 놓거나 침대와 이렇게 책상을 놓고 사용하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고요. 꾸겨꾸겨 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책상까지 겨우겨우 넣고 사용할 수도 있겠다. 침실 3번은 전면 3.0에 깊이 3.35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침대 구성하고 책상에 장까지 다 설치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침대를 놓고 이쪽으로 다른 가구 구성을 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 어쨌든 3.0에 3.35는 가구 구성에 대한 선택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주방은 전체 길이가 6.0 정도 되고요. 6.0이면 842랑 동일하게 주방 공간 치고는 엄청 잘 나온 거죠. 그리고 이쪽도 공간 비례 자체가 이쪽이 좁기 때문에 이렇게 T자형으로 놓는 것보다는 만약에 가구 구성원이 많다면은 이렇게 평행으로 놓고 사용하는 게 조금은 더 넓은 식탁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도 동일하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들어가는 자리는 빌트인으로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가져와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남는 공간은 추후에 후공사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은 동일하게 세탁기, 건조기 2단으로 가로로 놓고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은 되는 것 같다. 거실은 전면 4.7에 깊이 3.5이기 때문에 84치고 이 대형 TV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4.7m가 장점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현관 팬트리는 없지만 이 공용 팬트리가 있어서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계절짐 같은 거를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은 일단 내부 가구 구성을 해주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99A는 601동, 125, 602동, 345 라인에 위치해 있고요. 향은 남서향을 주향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도망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지 내 조경을 바라보고 있는 602동의 조망이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601동보다는 더 좋을 것이다. 단위 세대 보시면 일단 99B 타입 같은 경우도 3면계 반영이기 때문에 침실 1을 제외하고는 의외로 저도 계속 다시 보고 했는데 현재로서 봤을 때 침실 2번, 3번 같은 경우가 실폭 자체를 줄여놓다 보니까 전체 실구성으로 봤을 때는 99A가 더 좋고 일단 안방으로 봤을 때는 불필요하게 사실 제 기준에서는 5m까지 안방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99A는 침실 1이 3.9에 3.6 드레스룸 공간이 이 정도 공간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에 가구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가구를 놓고 사용하겠다 라고 했을 때 장 깊이 60에 침대 2.1 그랬을 때 2.7이니까 남는 공간이 1.2m다. 여기도 3.6m이기 때문에 1m, 2m 그러면 남는 공간이 60cm. 이쪽 발코니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차피 빌트인 안 해줄 거면 차라리 이 쪼가리까지 다 없애서 좀 뭐 넓게 사용하든 그걸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은 좀 아쉬움이 있네요. 침실 2번과 3번 모두 3.3에 3.65고요. 다 동일하지만 여기도 침실 2번이 기둥식으로 인해서 조금은 공간 구성이 깨진다. 그렇다 하더라도 3.3m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쪽에 침대를 꽂아 넣고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 보여요. 그러면 이쪽에 뭐 장이나 이런 책상 같은 거 놓고 넓게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침실 2번이 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성이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침실 3번 역시도 이렇게 침대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침대를 놓고 내가 원하는 가구 구성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99A 같은 경우는 공용 창고인 팬트리는 없지만 그 공간 자체가 알파룸 공간으로 해서 넓은 방이 또 하나 제공이 됐다. 뭐 가구 구성원에 따라서 알파 공간으로 해서 방으로 사용할지 아니면 창고로 사용할지는 그거는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공간 구성은 전면 2.7에 깊이 3.4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침실 2번들의 규격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방 구성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다만 이쪽에 기둥으로 인해서 공간이 조금은 깨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쪽 공간을 이용해서 장 놓고 이쪽에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사용하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방 길이는 디귿자 형태로 6m 정도 되고 가로 길이도 되지만 깊이도 되기 때문에 이쪽은 정말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식탁 구성을 하든 이렇게 식탁 구성을 하든 선택이 자유롭다. 동일하게 냉장고, 김치냉장고 설치할 수 있는 장은 제공해주지 않는 것 같고요. 다용도실은 이쪽이 실외기실이기 때문에 쭉 한번 가는 동선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란히 놓고 사용하기에는 조금은 제약이 있고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또 실외기 그릴을 닫고 여름에는 열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불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공간 구성 자체가 좀 넓어서 이쪽에 바짝 붙여서 놓으면 1단으로 다 놓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지긴 하고요. 거실은 전면 5.0에 깊이 3.8 정도 되니까 뭐 구구로서는 뭐 크다 작다라고 말하기는 뭐하겠지만 뭐 일단 5m 정도부터는 내가 원하는 TV 놓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일단 거실 공간은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 현관에 조금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관 창고가 제공이 되어 있고요. 이게 현관이 2단으로 신발장이 있는 거랑 신발장 하나랑 팬트리 공간 제공하는 거라 이건 뭐 호불호가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지금 욕실 부분이 이 건식 세면대처럼 공간 구성을 해놨죠. 그래서 이 욕실 1은 온전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변기랑 샤워를 할 수 있게 해놓고 간단하게 손 씻는 거는 이렇게 외부 공간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건식형으로 만들어준 게 조금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99B 타입 보시면 603동 1호 라인에 위치해 있고 향은 남동향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조망은 근린공원을 가로질러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도 간섭이 없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그래서 3면 개방을 일부러 놓으려고 한 건 아니고 이쪽에 근린공원이 있어서 놓은 거겠지만 어쨌든 이 99B 타입 가장 대형 평수를 보통은 가장 좋은 자리에 놓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99B가 이쪽 자리에 온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위 세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침실만 으다닥이 엄청 크고 나머지 방 공간들은 3.0대로 줄여놨어요. 근데 사실상 3.0 정도 되면은 뭐 계속 설명드리지만 가구 구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침실이 거실보다 크다는 거는 좀 해서 침실 1은 전면 5.15에 깊이 3.6이고요. 이쪽은 드레스룸 공간은 좀 협소하고 오히려 내부에 알파 공간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 알파 공간을 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 공간을 좀 대형 드레스룸처럼
사용해도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공간 구성 자체가 전면 3.3에 깊이 2.5 정도 되니까 방으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공간이다. 이쪽에 장을 놓지 않고 사용한다고 봤을 때는 이쪽에 창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쪽에 장을 놓는 게 현실적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5.15니까 굳이 제가 가구 안 그려드려도 넓다라는 건 다 아실 테고, 전면 3.0에 깊이 3.65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쪽에 기둥이 존재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시면 기둥이 거의 이 문하고 비슷하게 돼 있죠. 그 말은 작은 방문은 보통 90cm 짜리를 보통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넉넉 잡고 1m라고 했을 때 남는 공간이 2m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침대를 놓기에는 살짝 빠듯할 수는 있어요. 뭐 보통은 2m라고는 하지만 이 가구 디자인에 따라서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이렇게 껴서 넣기는 힘들 것 같고, 침실 2번은 기둥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렇게 머리를 창가로 놓고 사용하는 형태로 가구 구성을 해야 될 것 같다. 침실 3번은 동일하게 3.0에 3.65인데 침대 이렇게 놓고 이쪽에 가구 구성해서 방 사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놓고 침대 책상 놓고 이쪽에 장 놓고 사용해도 되고요. 어쨌든 3.0에 3.65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주방은 기역자로 해서 6.5m 엄청 으다다하게 해놨고요. 지금 공간 구성 자체는 뭐 좋다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딱히 나쁘다고 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2.65의 깊이 3.45라는 공간 자체가 별도의 식당 공간을 제공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이 이렇게 식탁을 놓고 사용했을 때 오히려 더 정돈돼 보이고 럭셔리해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이쪽으로 바라보는 향 자체가 북서향이기는 하지만 뭐 공공청사나 이렇게 비껴서 이쪽 뒷부분도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 이 공간 자체가 나중에 엄청 멋있는 공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 주방도 이쪽을 바라볼 수 있게 넓게 창문을 열어줬다. 다용도실은 뭐 팬트리 공간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제공해 놓기는 했지만 뭐 잡집 놓는 거면은 뭐 그냥 발코니에 놓는다고 생각하고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신발장 자체는 엄청 길고 신발을 빼려면 옆으로 가서 나와야 되니까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다. 다용도실 공간 자체는 넓게 되어 있어서 건조기랑 세탁기 나란히 놓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실은 4.8에 깊이 3.8로 되어 있고 99A랑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20cm 작은 4.8이다. 4.8 정도 되면은 보통 84가 뭐 한 4.5 정도 나오니까 적지도 않지만 사실 크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애매한 공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욕실 1번 같은 경우는 이 변기랑 샤워실은 별도로 습식 형태로 놔두고 욕실 1번 들어가는 입구에 건식 형태로 해서 조금은 고급스럽게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인다. 그리고 보시면 이 안방도 그렇고 공간 구성 자체가 좀 같은 99 아무리 3면 발코니라고 해도 어떻게 99A랑 B가 이렇게 차이 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단은 99A는 이쪽 공간을 현관으로 들어오는 공간으로 예를 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공간조차도 발코니를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 99B에 대한 발코니 면적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 지금 3면을 모두 다 사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99지만 99B가 저렇게 침실 공간 주구도 알파룸 공간 놓고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전체 알림 설정은 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단지,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